예, 정치 생명 걸겠다. 민주당도 간판 걸어라.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원희룡 장관의 이 발언을 들으면서 우선 통쾌했습니다. 아니 뭐 장관이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맨날 국회에 끌려나가가지고 저 택도 아닌 저 종북 주사파들이 시비 걸면 시비 걸리는 대로 고분고분.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장관 자리 걸겠다. 내 정치 생명도 걸겠다. 민주당도 당 간판 걸어라. 이 정도 결기,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그래도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2017년부터 이 노선에 대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쭉 절차를 밟아왔는데 2022년 7월에 그리고 2023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양평군이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건의했어요. 아직 어느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3가지 노선이 건의가 됐고, 그리고 이 3가지 노선 중에 건의한 2번째가 강상면 쪽으로 JCT를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는 2023년 올해 5월 8일이죠. 이 복수안을 공개를 했어요. 대안과 예타안, 예타에 통과됐던 안과 그 양평군이 제시한 3가지 안 중에 하나인 대안, 이 복수안을 공개하고 3가지 안을 공개하고 7월 5일, 그러니까 어제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양평 군민들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저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국회에서 또 당에서 악마구니처럼 이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혹의 핵심은 뭐냐? 기존에 결정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를 높여서 특혜를 주려고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2가지 팩트가 우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결정된 노선이 변경된 거냐? 결정된 바 없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안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과의 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결정된 안을 변경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팩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로써 이렇게 변경을 해서, 종점을 변경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에 특혜를 주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모든 언론이 이 의혹을 보도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고 썼습니다. 종점이라고 해놓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서울에서 양평까지 내려가서 그쪽으로 내려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종점이지 종점이 아니에요. 종점부, 법률 용어로는 종점부인데 이게 IC가 있고 JC가 있습니다. IC와 JC. IC는 인터체인지 IC. 이거는 이제 차가 내려오는 겁니다. 진출입로.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나들목이라고 합니다.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는 그 관문이죠. 고속도로 진출입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하는 이
그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그런 이게 터미널이 딱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IC와는 다른 JCT가 있어요. JCT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속도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영동고속도로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뭐 이를테면은 중부고속도로를 탄다. 그럼 IC가 아니잖아요. 그건 JC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오다가 중부고속도로를 바꿔 타는 것이니까. 나들목이라면 뭐 특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JC 분기점인데 무슨 특혜가 나옵니까? 이 분기점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능한 통과구간 JCT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변 지가가 그것 때문에 오른다? 이건 소가 웃을 일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오히려 이게 IC라고 하면 차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주변에 뭐 조금 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JC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서 누구도 그 근처를 좋아하지 않는다. 토지 이용에 오히려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만약에 노선을 검토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처가의 토지에 정말 특혜를 주려고 했다면 양평군이 제시한 제3안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지금.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이다. 땅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이 오히려 제한되고 소음이나 매연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특혜를 주겠다고 종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뉴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면 이 JC를 바꾸려고 했느냐. 여러 대안 중에 JC를 강상면 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느냐. 이게 연장 2km가 더 연장되는데 그 경우에 일일 교통량 6,000대 정도를 더 소화할 수 있다. 도로용 편의나 환경성 유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근 도로 교통량 하루 2,100대 이상을 더 흡수해서 두물머리 인근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는 중이었다. 여기까지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하여튼 뭐 말이 되건 안 되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사건을 부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괴담이 돕니까? 그냥 떠들어대면 괴담이 만들어지잖아요. 저것들의 노영 방송들이 앞장서서 나팔 불어대고 댓글 부대가 동원돼서 좌표 찍고 강상면 찍어봐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한답시고 근처에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가 심각하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느꼈는지 양평 군수가 오늘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전 5시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양평 군수 전진선 양평 군수입니다. 이 사람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주장은 뭐냐면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해달라. 양평 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하는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서 안 그래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자초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
이 지역 사정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사업이 백지화돼 버렸다. 예. 자,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오늘 어떤 입장을 선언했는가? 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원희룡 장관의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발표는 여당 의원들도 거의 알지 못했던 깜짝 발표, 충격적인 깜짝 발표였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원희룡 장관이 그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 원희룡 장관이 오늘 오전에 실무당정 협의를 가진 후에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도로건설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사결정권자거든요.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드린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건설,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안을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 원인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도로 개설 백지화를 선언했다.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겠다. 예, 원희룡 장관의 이 선언이 있고 나자 집권당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은 국토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정이다. 전혀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장관을 공격하고 보니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마침내 백지화 선언까지 나온 것 아니겠느냐.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우리 당은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이 유포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계획은 원희룡 장관이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백지화 선언까지 할 줄은 몰랐다. 사전에 우리한테도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사업을 밀어붙이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저것들이 생산을 해내고 유포를 할 텐데, 그때마다 국민을 앞에 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방을 벌이는 것, 이건 집권당으로서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선언한 백지화가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본다. 지금 국민의힘은 원희룡 장관의 충격적인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의 장면, 그 현장을 보면 원희룡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전부 백지화합니다. 제가 이게 IC가 아니라 나들목이 아니라 분기점 JCT다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쭉 드렸는데, 그동안 언론이 IC와 JCT를 제대로 구별도 하지 않고 마구 써댔어요.
당연히 저 종북 주사파들은 종점 하면서 마치 IC가 변경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괴담을 유포해 왔어요. 이 백지화하겠다고 한 직후에 원희룡 장관은 저는 장관직을 걸겠다. 그리고 한 2, 3초 뜸을 들인 다음에 정치 생명도 걸겠다. 대신에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이렇게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선언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가다가 한마디 더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자, 이재명 대표.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이재명이하고 저 종북 주사파들은 이 마지막 대목을 가지고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감정적이냐?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왜 자꾸 도박을 하자 그러냐? 이재명,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을 부를 때 이재명 뒤에 대표니 대표님자도 안 붙이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 딱 불렀어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읍시다 그랬어요. 그자 이재명이가 아니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한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뭐 화난다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 안 된다 이랬어요. 이 저 동네 개도 말이에요. 한잠 쥐다가 꼬랑지 내릴 때는 그래도 주춤주춤 물러나면서 몇 번은 더 짖어가면서 꼬랑지를 내리는데 이거는 그냥 단번에 탁 꼬랑지를 내려버리네. 네. 국민의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봉창 두드리는 소리처럼 나오는데 이재명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도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재명이 아들 떠오르잖아요. 참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도박 얘기를 하자는 건지. 자, 그건 그렇고요. 원희룡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는 참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 레토릭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장관직 걸겠다 그러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랬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제 기억으로 2011년 가을에 그때 이명박 정부 이제 말기입니다. 그때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들이 홍준표, 원희룡, 나경원, 뭐 유승민 뭐 그랬는데 그때 당 사무총장을 하고 있다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당대표 출마가 다른 자기 정치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배수진을 쳐버린 거예요. 그때 다들 에이 뭐 대표 출마하느라고 저러겠지. 정치인이 출마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내년 4월에 보면 분명히 공천받아서 나갈 거야. 아니 그 양천은 원희룡 아니면 또 우리 쪽에서 이길 사람도 없어.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대표 선거에서는 홍준표가 1등을 해서 당대표가 됐죠.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바뀌어서 4월이 됐는데 원희룡 출마 안 했어요. 불출마 약속을 지키더라니까요. 출마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 백수가 돼버렸어요. 한 2년 넘게 직업이 정치인인데 출마를 안 해버리니까 그야말로 정치 예비군 정치 백수가 되지 않습니까? 한 2년 그냥 백수로 떠돌다가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자 당에서 차출을 해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내보냅니다. 뭐 당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다.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지 정치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니까 지방선거에 나가라고 당에서 차출해 한다면 그게 어디든 나가겠다 해서 제주도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 제주도 내려갈 때 한 20% 정도 뒤처지고 있었는데 그거 역전시켜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이겼어요. 제가 이런 사례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원희룡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적 수사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장관직 걸겠다 그러면 진짜 걸 거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러면 진짜 걸 거다. 저 전국 주사파들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 걸어라 하니까 못 걸잖아요. 이거 진짜 간판 떼내야 될 것 같거든. 못 걸잖아요. 네. 이 괴담 유포, 가짜 뉴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이 저 정북 주사파들의 이 상투적 수법에 대해서는 원희룡처럼 싸워야 한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